네,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국민의힘 후보들은 말이죠. 이번 총선에서, 그러니까 테니스나 뭐 배드민턴처럼 이제 혼자서 이렇게 단독으로 하는 그런 스포츠 경기가 아니고요. 마치 럭비에서 선수들이 이렇게 양쪽에 어깨를 겹고 딱 앞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그 스크럼 짠다고 그러잖아요. 그래서 국민의힘 예비 후보들은 이제 한강변에서 럭비 스크럼을 짠다.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. 이번 총선에서 최대 격전지는 역시 수도권입니다. 동시에 승부처라고 할 수 있죠. 그러면 여기에 그 수도권에서 국민의힘은 어떤 입장이냐? 성을 지키는 입장이냐? 그게 아니고요. 국민의힘은 공성전을 펼쳐야 되는 도전자 입장인 겁니다. 왜냐하면은 지난 총선에서 2020년 국민의힘이 참패를 한 것이 수도권이거든요. 그리고 그 뒤로 지역구 관리도 잘 안 돼 있습니다. 그래서 수도권, 서울, 경기, 인천 여기에서 이 국민의힘은 현역 의원들이 몇 명 안 됩니다.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. 그래서 이번에 2024년 4월 10일 총선은 어떻게 치러야 이제는 뭐 테니스, 배드민턴, 탁구처럼 혼자 하면 안 된다. 이제는 단체전을 해야 된다. 그래서 벨트 이론이 나오는 겁니다. 벨트. 그래서 첫 번째가 한강 벨트,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수원 벨트, 세 번째가 서울 경기 동부 벨트. 벨트라는 말은 함께 스크럼을 짜자, 이런 뜻도 됩니다. 먼저 한강 벨트를 보면은 동쪽에서는 서울 강동구, 그리고 서쪽으로는 양천구에 이르는 한강을 끼고 쭉 이어지는 강남, 마포, 광진 쭉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. 이제 여기가 한강 벨트인데 여권의 전현직 의원들 그리고 고위 관료 출신들이 지금 다 출사표를 던져서 나간다 이러고 있습니다. 그 중에 용산은 권영세 의원이 지금 현역 의원인데 용산을 빼놓고는 전 지역이 여러분 놀랍게도 지금 민주당이 다 석권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국민의힘이 열세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나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에 그 철저하게 실패해버린 부동산 정책, 그것에 대한 반감이 남아있는 곳, 그런 유권자들이 많이 밀집해 있는 것이 한강벨트입니다. 그래서 그거를 잘 활용을 하면은 탈환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따라서 한강 수변에, 한강변에 몰려있는 이곳, 강동구, 광진구, 용산구, 마포구, 강서구, 뭐 이런데, 강남구, 서초구 말할 것도 없이. 이런 데가 벨트를 형성을 하면은 한강 개발을 공통 공약으로 내놓을 수도 있다. 이제 이런 겁니다. 영등포구,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. 그 영등포 울 예비 후보로 나선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, 한국일보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. 서울은 단일 선거구처럼 움직이는 특성이 있습니다. 서울 사방팔방의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유권자 관심이 집중되는 한강 벨트를 최고 요충지로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당내 공천이 마무리되면 한강 벨트의 여당 후보들끼리 모여서 경부선 지하화 같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공약을 개발해 볼 생각입니다. 그랬거든요. 그래서 어느 단일 지역구에서 하기 힘든 일을 한강 벨트의 후보로 나선 여당 사람들이 함께 스크럼을 짜겠다. 한강 스크럼 짠다.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광진을에 출마한 오신환,
한강벨트는 그간 수혜를 받았다기보다는 스카이라인 제한 등 규제를 더 많이 받았던 곳이다. 주거 정비 사업 등에 대한 갈증이 있다는 공통점을 함께 공략해 볼 수 있다. 그 다음에 이번에는 수원벨트를 볼까요? 수원벨트를 더 심합니다. 수원벨트의 지역구가 5개, 의원이 5명 있는데 전원이 다 민주당 현역입니다. 그래서 여기는 뭐 험지 중에 험지라고 할 수 있는데, 지금 박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, 수원병,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, 수원정, 김현준 전 국세청장, 수원갑, 전국적인 지명도를 가진 네로라 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제 수원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사표를 던져놓고 있는 겁니다.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원 내 여러 지역구에 걸친 공통 공약을 통해 유권자에게 공감대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벨트의 장점이다. 수원을 동서로 가르고 있는 철도 지하화 추진을 공통 공약 사례로 꼽을 수 있다. 이런 겁니다. 수원에서 또 스크럼을 한 팀이 짜고 있는 겁니다. 이제 마지막으로 서울 동부벨트. 여기는 이제 모이다 보니까 스크럼이 자연스럽게 짜지고 있는데요. 이승환, 중랑을, 김재섭, 도봉갑, 이재영, 강동을 이제 예비 후보들인데요. 동부벨트 구성원은 모두 3040 젊은 세대들이다. 그런데 상대 민주당은 전부 다 86 운동권 출신들이다. 이제 그런 점에서 86 그 꼰대들을 상대로 하는 3040 젊은 스크럼, 이게 서울 동부 지역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. 이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. 이 벨트는 묶음 상품, 어떤 우리가 가령 인터넷으로 물건을 구매할 때 딱 하나만, 생수를 하나만 사는 게 아니라 가령 6개 묶음으로 사면은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? 이제 그런 식으로 유권자들한테 우리는 같은 묶음이다, 우리는 번들이다, 이제 이런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. 우리는 스크럼을 짰다.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이 이랬네요. 격전지인 수도권에서 개별 후보들이 단독으로 선거운동을 하기보다는 인근 지역구와 공통적인 테마를 만들어서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전략이다. 그리고 그 벨트에, 스크럼에 소속된 한두 곳 강력한 후보가 있으면 같은 벨트 내 다른 후보들이 그 후광 효과도 얻을 수 있다.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. 네, 여러분 고맙습니다.